나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요거는 이제 오늘 연습하기 위해서 가져온 예제인데요. 일단 오늘 그 진행할 수업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스케치에 조금 더 숙달되는 게 한 가지 목표고, 두 번째는 이 퓨전이 우리가 이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잦은 디자인 변경에 대응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 중에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어, 그 파라미터를 써서 모델링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겁니다. 이거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파라메터라는 개념은 뭐 이제 이공계는 무슨 개념인지 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파라미터를 뭐라고 설명하나? 누구 한번 설명 좀 해볼래요? 나보다 설명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하는 게 좋을까? 컴공 고동욱. 예, 교수님. 네, 파라미터가 뭐예요? 어, 어, 함수 같은 거,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 음, 이게 뭐 어쨌든 변수네, 그죠? 예, 변수는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어, 그, 하나의 어떤 값으로 관리를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나?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요 도면은,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250ml짜리 병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p 재질, 폴리에틸렌 재질 병인데, 요게 만약에 좀 사이즈가 달라지거나 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요 스케치 연습을 좀 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도면 좀 눈여겨보면, 음, 언뜻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에, 설명을 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니까, 시간이 금방 간다, 진짜. 자, 기본적으로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2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공차에 대한 표현이에요. 똑같은 기계로 찍어내도 매번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오차를 표현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27.73 플러스 마이너스 0.32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대충 이 사람이 설계할 때 그냥 표준 공차 1.2mm 정도, 표준 공차를 0.12 정도 보고 28mm 정도 설계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요 병을 한번 우리가 그려볼 텐데, 최외곽선만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병 주둥이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병 주둥이는 빼고 요 이제 목 밑에까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이미지 참고할 수 있게 연한 쪽에 띄워 놓으시고요. 처음 퓨전 열었을 때 여러분들 화면상의 좌표 원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여기 왼쪽에 브라우저 밑에 가셔서 오리진이라고 돼 있는 이 항목 앞에 요눈 모양을 클릭해주면 좌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체들이 다 보입니다. 이게 아침이라서 아주 컨디션이 안 좋네. 아무튼, 자, 이제 이게 정면이고요. 그죠? 저 정면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거고요. 그다음에 어, 각각 정면, 우측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정면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작도를 해볼 거니까, 그러니까 도면을 우리가 세워서 그리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XZ 평면이에요. 여기 마우스 가져다 올리면 하얗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해서 스케치 평면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직접 한번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계획을 얘기를 드리면, 우리 도면에서 봤던 이 병 인면도를 한번 봐주세요. 병 정면을 보면 중심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좌우가 대칭 모양이기 때문에 한쪽만 그려가지고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쪽만 그리면 됩니다. 다 그릴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정 가운데 중심선을 원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 대략 벽 높이가 한 140, 한 3mm 되거든요. 얼추. 네, 143mm 되니까 줌 아웃해서 대충 크기를 가늠을 하시고 한 150, 얼추 한 150mm 정도가 되게 이렇게 크기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수직 방향으로 놓고 어, 어, 수직 방향으로 놓고 탭키 눌러가지고 각도 지정해 주시고 치수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엔터 치시면 150mm 150mm짜리 선이 완성이 되는데 마지막에 그려진 요선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메뉴에 가보시면 Normal Centerline 요거 있죠. 자, Centerline 옵션 체크해 주시면 요거는 이제 센터라인이 됩니다. 이렇게 혹시나 얘는 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불안한 사람은 픽스 한번 눌러주세요. 네. 빠르지 않죠? 빠른가요? 네,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스케치할 때 요 오리진 요 기준모라 그러는데 오리진 기준모가 저 거슬리면 그 앞에 있는 그 우리 브라우저 상에서 오리진 왼쪽에 있는 눈 모양 아이콘 꺼주세요. 네, 그럼 좀 편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병 지름이 최외곽 지름이 61.7mm에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 1.2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네. 요거 맥스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 61.7mm인데 이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죠? 계산하기 힘들죠? 우리는 그냥 62mm 잡읍시다. 그럼 되겠죠? 자, 62mm를 잡는데 자, 여기 이제부터 이제 그 스케치 기능을 좀 써볼 거예요. 상단에 아이콘들 보시면 뭐 라인, 렉탱글, 서클, 뭐 스플라인 이런 거 쭉 있고요. 조금 더 가다 보면 이 모디파이 카테고리 안에 뭐가 있냐면 offset이라는 게 있습니다. offset. offset은 이제 개체의 간격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offset 클릭하시고 방금 만들어진 센터 라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예, 간격을 띄우는 기능이에요. 간격을 띄우는 기능인데 오른쪽으로 살짝 끌어다 놓고 어, 우리가 62mm 하기로 했나요? 62mm의 절반이면 31mm죠. 그죠? 31mm예요. 31mm라고 저쪽으로 가는구나. 마이너스 31mm 가야겠네. 자, 마이너스 31mm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센터라인을 그린 순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그렸냐, 위에서 아래로 그렸냐, 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플러스 31mm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31mm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이번엔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바꿔줍니다. 네, X 누르시면 됩니다. X. 그러면 이제 얘는 31mm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작동할 때 여러분들이 이 디멘전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디멘전이 위치가 불편한 사람은 나중에 따로 질문하시면 이거 좀 정리하는 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라운드가 져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져 있고요. 그죠? 이중으로 져 있죠? 그 다음에 병 목으로 가면서 아크가, 호가 하나 있고 또 뒤집어지는 호가 이렇게 또 하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복잡한 구간은 빼고 좀 단순하게 생긴 구간을 보면 바닥에서 14.5mm까지 라운드가 지는데 그 위부터는 직선으로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62mm 구간까지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14.5mm, 그 다음에 62mm 구간이 우리 기준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47.4mm까지 올라가면 좁아지는 구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요 기준대로 하면은 지금 컨스트럭션 라인 혹은 센터 라인이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정도 필요하겠네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안 돼요? 아침에 집중이 안 되나? 다시. 조금 빠릅니다. 음,
자, 이 이미지 보면 바닥에서 14.5mm 구간까지는 아래쪽에 라운드가 져 있고요. 그죠? 제 마우스 보이죠? 그 다음에 14.5mm부터 62mm 구간까지는 직선으로 쭉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벽 목까지 좁아지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 호가 반전된 게 두 개가 이렇게 S자형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 총 구간이 높이가 47.4mm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선이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사진을 안 보면서 하니까 헷갈리는구나. 그죠? 자, 대충 이렇게 옆으로 그어주세요. 한 100mm 정도 그어주세요. 100mm 너무 많다. 100mm 너무 많고, 음, 적당히, 적당히 그어주시고, 얘도 X 누르시면 돼요. 얘는 실제로 병의 형태를 그리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옵셋, 자, 요거는 14.5mm 올려주고요. 자, 다시 한번 얘를 62mm 옵셋을 하면 되는데, 60mm 옵셋을 하려고 그러면 얘가 안 돼요. 에러가 나면서. 왜 에러가 나는지를 요 more information 요 부분을 열어보면 이미 옵셋이 되어 있는 사본을 또 옵셋할 수 없다는 게 요약된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간단해요. ESC 한번 누르시고요. 컨스트레인츠가 여기에 이제 옵셋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요. 그죠? 이걸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워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평행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62mm 옵셋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 단축키 이거 외워야겠다. 세로공간 Alt Shift 했구나. 네. 그 다음에 47.4mm가 올라가죠. 그죠? 자, 옵셋을 한 번 더 해서 이 컨스트레인트 지워야죠. 지워주고 다시 네, 여기 하나 또 있네. 자, 옵셋에서 40 47.4mm를 올려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닥 기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4개의 기준선이 만들어지는데 요거 우리가 치수를 혹시라도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라인 끝과 끝 이런 식으로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라인 끝과 끝 다시 엔터 치고 끝과 끝 치수를 일단 강제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아래부터 14.5mm, 62mm, 47.4mm 디멘전 쓰셔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쭉 선택해서 이것도 X 누르셔가지고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다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라인들은 전부 다 그냥 보조선이에요. 전부 다. 자, 이거 해보면서 뭐가 좀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캐드 종류 만져본 사람 있다고 했나요? 지난 시간에? 없나요? 음, 그 지난 시간에 안 해준 얘기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퓨전 다룰 줄 알면요. 그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쓰는 엔지니어링 툴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굉장히 유사해요. 퓨전하고. 솔리드웍스를 처음부터 배우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 질려버리는데 퓨전은 그거보다 상당히 쉽기 때문에 퓨전에 한번 적응이 되고 나면 뭐 솔리드웍스는 금방 배울 거예요 아마. 네. 됐나요? 네. 자, 쉬운 데부터 해봅시다. 쉬운 데부터. 자, 중간 부분 요 62mm 구간은 직선이죠. 그죠? 중간 부분 요 62mm 구간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선 하나 그리면 되겠죠. 자,
자, 그래서 마우스 휠 굴려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맨 왼쪽에 있는 라인, 이거 단축키 L로 돼 있어요. 라인 가지고 요 교차점에 가까이 가보면요, 이렇게 X자로 마커가 찍혀요. 그죠? 스냅이 잡힙니다. 그래서 X가 표시되는 요 구간부터 요 아래 X가 표시되는 요 구간까지 정확하게 놓치지 말고 라인을 하나 그려주면 하늘색으로 62mm짜리 선이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그죠? 이건 금방 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 반전 S형으로 이렇게 커브져서 좁아지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그려볼 건데, 잘 보시면 여기는 레디어스가 10 이렇게 돼 있어요. 반지름이 10mm짜리고요. 그 아래 훨씬 더 완만한 그 어깨 부분은 반지름이 59.7mm예요. 그 제도판에다 대고 여러분이 손으로 그리려고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그리지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그다음에 이제 병목 부분을 보면은 병 직선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병목 부분, 그러니까 이 호가 끝나는 부분이 요거는 이제 지름입니다. 지름이 25mm 이상이 되게 하라고 해요. 25mm로 맞출 건데 이거 반 딱 자르면 얼마죠? 12.5입니다. 12.5mm예요. 12.5mm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파라미터를 살살 심을 거예요. 네, 파라미터를 살살 심을 겁니다. 일단은 높이 부분은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복잡하니까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하자고요. 이 병 주둥이 부분은 병 사이즈나 병 용적이 달라지더라도 대부분 다 표준이에요.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그죠? 웬만하면. 근데 용적이 달라지면 사실 이 높이나 이 지름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미리 스케치를 할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할 거예요.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자, 디멘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디멘전 가지고 단축키 D예요. 자,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이렇게 클릭해 보면요, 31mm, 우리가 지름 62mm로 잡았잖아요. 그죠? 네, 31mm가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나오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고정 치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스케치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모디파이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요, 맨 밑에 change parameters라고 뭔가 하나 있어요. 함수 표시가 이렇게 딱 돼 있고요. 함수 나오니까 갑자기 막 쫄? 엑셀 함수 쓰시는 분, 엑셀 함수보다 간단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파라메터스 창이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모델 파라메터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델 파라메터를 한번 어, 열어보면 아직은 뭐가 없어요. 네, 뭐가 없고 작업을 많이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저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맨 먼저 우리가 지금 고려할 변수는 뭐냐면 병의 지름이에요. 네, 병의 지름이기 때문에 어, 그냥 정식하게 다이아메터라고 쓸게요. 다이아메터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지름이 얼마였죠? 62mm였죠? 그죠? 62mm였기 때문에 익스프레션 밸류에다가 62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이건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자, 62mm입니다. 가지고 오케이 해줍니다. 그러면은 62mm라는 값으로 다이아메터라는 이름의 변수가 설정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치수를 잡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디멘전을 잡는데, 자, 클릭하면 당연히 31mm짜리가 그냥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클릭했을 때 여기서 그냥 엔터 누르면 31mm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다이아메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밑에 목록이 떠요. 왜냐면 우리가 파라미터에서 변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진 변수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게 우리가 반만 그리고 있으니까 나누기 슬래시 2 하시면 앞에 fx라고 함수 처리가 됐다는 표시가 뜨고요. 31mm가 계산이 돼가지고 나와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걸 왜 했냐? 만약에 향후에라도 우리가 병 지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다이아메터 파라미터를 갖다가 더블 클릭해가지고 나는 지름이 90mm인 병을 만들고 싶어. 자, 90mm라고 입력을 하시면요. 자동으로 45mm 계산해가지고 변경이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를 씹는 겁니다. 자, 컨트롤 Z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 직선 구간만 우리가, 나중에 이, 높이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변수를 심을 수 있는데, 요거는 경우의 수가 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요 S자 커브 구간을 이제 그릴 건데, 자, 병 모가지가 25mm예요. 근데 방금도 얘기 들었다시피, 어, 대부분의 동일 용도의 병들은 주둥이 사이즈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밑에서 채적이 늘어도 주둥이 모양은 거의 바뀌지 않거든요. 규격으로 똑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25mm 고정으로 두겠습니다. 여긴 변수를 안 심을게요. 자,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대강 똑바로 수직으로 이렇게 짧은 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얘도 X 눌러서 컨스트럭션 라인 처리를 해준 다음에 디멘전 가지고, 자, 이 두 점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12.5mm를 넣어줘요. 그러면 대칭이 됐을 때 25mm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걸 왜 했냐면 S자 커브가 요 62mm가 끝나는 직선 구간부터 시작해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한번 턴해서 여기서 만나서 끝나면 되겠죠. 그죠? 예, 그걸 위해서 요 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5mm짜리 옵셋을 한번 했어요. 옵셋이 아니지 라인을 하나 그렸죠. 자, 이제 아크를 한번 그려봅니다. 아크를 한번 그려보는데, 자, 아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밑에 메뉴에 아크가 있는데요. 아크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3포인트 아크가 있고요. 세 점을 지나는 호죠. 그다음에 센터 포인트 아크가 있고요. 중심점을 지정해 준 호고요. 탄젠트 아크라 그래서 어떤 다른 개체에 접하는 호를 그릴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일 기초적인 3포인트 아크를 그릴게요. 3포인트 아크는 자, 시작점, 끝점, 중간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순서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3포인트 아크는 자, 시작점, 끝점, 중간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는 대강 그리시는 거예요. 대강. 자, 시작점은 이 교차점에서 시작하세요. 자, 시작점, 그다음에 끝점은 아무데나 잡으세요. 아무데나 잡으시고 대충 모양 비슷하게 어, 그리시면 되는데 잘 보면 마우스 움직일 때 자동으로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교차점에 탄젠트 표시가 딱 뜰 때가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나중에 이 호의 사이즈가 아무리 바뀌어도 무조건 우리가 마지막에 그린 보조선에 접하게끔 호가 그려집니다. 자, 호를 하나 더 그립니다, 이제. 다시 3포인트 아크고요. 자, 시작점, 이번에는 처음에 그리는 호의 끝점, 중간점은 아무 데나 하나 그리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모양이 전혀 안 비슷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디멘전을 넣어요. 자, 디멘전을 넣기 전에 치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작은 호가 반지름이 10mm고요. 큰 호가 59.7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귀찮으시면 그냥 60mm 잡으셔도 돼요. 자, 10mm, 60mm 봅시다, 우리. 자, 10mm, 60mm로 보고요. 자, 디멘전 D 눌러서 작은 호부터 클릭해 보시면 지금 현재 반경이 12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1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반지름 10mm인 호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큰 호를 클릭해서 지금은 반지름이 84mm가 넘어가죠. 자, 이거를 60mm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컨스트레인트를 써서요. 이거 아마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잠깐 풀어볼게요. 탄젠트 컨스트레인트 걸려있는 거 잠깐 이거 삭제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자, 탄젠트 컨스트레인트를 써서 이 두 호 사이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 탄젠트 컨스트레인트를 두 호 사이에다 걸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작은 호와 큰 호가 어, 변곡점 없이, 그러니까 이게 곡률이라 그러죠. 곡률의 변화 없이
부드럽게 이어지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어, 이 점은 보조선에 접하지 않게 되겠네요. 그죠? 만나기만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10mm, 반지름 60mm 이렇게 해가지고 부드러운 두 개의 연속적인 S자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병 그리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연속일 필요는 사실 없긴 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요 반전되어 있는 두 개의 호가 곡률이 연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외관상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그 도면에는 구체적인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곡률이 끝나는 부분부터 요 병 바로 병 모가지 턱 아래까지 치수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대충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한 3, 4mm 되지 않겠어요? 얼추? 그죠? 네. 그 정도 대보입니다. 우리가 이건 2mm 잡을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옵셋 한 번 더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 3mm 정도 네, 입력을 해줍니다. 이것도 X 눌러서 컨스트럭션 라인 만들어준 다음에 라인 가지고 이렇게 딱 만나게 이어줍니다. 자, 이어져 보니까 위에 있는 작은 호는 세로 그린 직선에 접하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구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아래 구간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네. 요거 아래 구간 한번 좀 분석 좀 할게요. 자, 뭐, 눈 잘 뜨고 보셔야 돼. 자, 요게 이제 62mm 구간이 끝나는 요 하단부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잘 보면, 큰 아크가 하나 있고요. 그 중간에 작은 아크가 하나 껴 있어요. 그래서 큰 아크는 반지름이 21.8mm로 되어 있고요. 22mm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작은 아크는요. 어느 높이부터 시작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반지름이 한 5m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만하게 이렇게 아래로 망곡이 져 있어요. 이건 이제 압력 때문에 터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아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럼 총 3개의 아크가 연속이 돼요. 그죠? 3개의 아크를 부드럽게 이어줘야 되는데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위에 조금 복잡한 구간을 저기 뭐야 그 반전되는 S자형 형태를 우리가 그려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아크 이번에도 3포인트 아크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그다음에 바닥에 닿지 않게 애매하게 한 중간쯤 뭐 임의의 자리에다가 한번 끝점을 찍어줍니다. 그다음에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 딱 그려요. 치수는 몰라. 나도 몰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크를 그리는데 이것도 방금 아크가 끝난 자리에서 이번엔 바닥면에 저기 중간점은 바닥면에 닿는 게 좋을까요? 안 닿아야 될 것 같아. 예. 공중에 띄우고요. 그다음에 중간점을 바닥에 닿게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못 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시작점, 끝점, 그다음에 바닥점을 이렇게 대보면 중간 어딘가에 이렇게 탄젠트 점이 잡히는 점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내가 여기서 클릭하면 이 바닥 기준선에 접하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탄젠트가 잡히는 이 부분에다가 아크를 그려주면 어쨌든 뭐 주변에서 뭐가 변하든지 간에 이 두 번째 그린 호는 바닥에 접하게끔 항상 움직일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아크를 그릴 건데 세 번째 아크를 그릴 건데 자, 시작, 그다음에 끝은 나중에 치수 조정하면 되니까 대충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전혀 안 예쁘죠? 예. 자, 여기다 이제 반지름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큰 호가 21.8mm. 그죠? 자, 큰 호가 21.8mm. 자, 디멘전 가지고 22mm 잡아줄게요. 자, 22mm. 됐죠? 자, 작은 호가 반지름이 얼마? 5mm였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죠. 연속 공률이 안 되기 때문에 탄젠트 컨스트레인츠 가지고서 자, 얘와 얘를 연결시켜주면 이 두 호는 자연스럽게 공률이 이어지는 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와 두 번째와 세 번째 호도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호도 탄젠트 컨스트레인츠를 걸어주면 멋대로 돌아가네요. 그죠? 이유는 왜 그럴까? 첫 번째 호를 그릴 때 구석에 걸려 있는데 그러네. 그죠? 구석에 걸려 있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호가 문제인 것 같은데. 두 번째 호와 세 번째 호가 이어지는 중간점을요, 여러분들이 임의로 드래그해서 공률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위치를 좀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호가 최외곽 기준선에서 벗어나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탄젠트 컨스트레인츠를 써서 첫 번째 호와 62mm 구간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에다가 접하게끔 조정을 해주면 이렇게 강제로 고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 도면이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반지름이 5mm가 나올 수가 있나? 잘 모르겠네. 5mm가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탄젠트 컨스트레인츠를 한 번 더 써서 요 세 번째 호, 요게 두 번째 호에 접하도록 조정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긴 이어졌어요. 그죠? 자, 이제 이 조건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를 잡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점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다른 개체들이 막 연동해서 막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치수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기준선 14.5mm 옵셋되어 있는 첫 번째 기준선을 자, 강제로 픽스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크도 까만색 선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이동이 불가한 상태로 이게 고정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움직여 봐도 여전히 다른 부분들도 계속 흔들거려요. 이렇게 흔들거리기 때문에 이럴 때도 지금 수평으로 지금 옵을 때 있는 31mm짜리 우리가 파라미터를 걸어놓은 이 부분도 픽스를 한번 시켜볼게요. 움직이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여볼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세 번째 아크만 변동이 생기네요. 그죠? 자, 세 번째 아크는 우리가 퍼펜디큘러 스냅으로 컨스트레인츠 가지고서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안 되죠. 호의 경우 이제 계산상으로는 수직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퓨전이 이런 부분이 조금 처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냥 임의로 처리를 합니다. 대강 이렇게 내려주고요. 좀 꼼꼼하신 분들은 디멘전 가지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강제로 지정하셔도 돼요. 한 3mm 잡을게요. 3mm 정도.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매칭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디멘전 가지고 반경을 강제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경을 굳이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기가 싫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mm가 시작하는 이 점에서 수평선을 하나 그어요. 그 다음에 얘를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탄젠트 옵션 줘서 새로 만들어진 보조 라인에 접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칭이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고 좀 어려울 텐데 지금 아크가 3개나 서로 물려서 서로 이렇게 막 접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시고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창안한 고유한 디자인들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볼 텐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미 제품화된 사물들, 제품화된 사물들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곡선이 많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뻣뻣하게 디자인된 게 사실 요새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그 현대 디자인에서 이 디자인의 구현이 사실은 곡률과의 싸움이에요. 곡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처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라는 이런 사례를 좀 그러니까 여러 개를 좀 접해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이제 종이에다가 그러니까 아이디어 스케치는 자유롭게 했는데 막상 구현하려니까 공면 해석이 안 돼가지고 형태를 잡을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벌어지면 좀 난감하겠죠. 그죠? 네. 교수님 네.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필요하면 화면 공유도 하세요. 예. 네, 그 반지름 할 때 네. 치수 적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지름. 자, 원도 마찬가지고 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내가 임의로 이렇게 호를 그렸을 때 이거 이제 반지름을 정하고 싶으면 디멘전 클릭하셔가지고요. 이 원줄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원줄을 클릭하시면 여기다가 뭐 12.5mm 이렇게 입력하시면 요 중심부터 호까지의 반지름이 12.5mm가 잡힙니다. 자동으로. 요거 말하는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번 시간에 요 병 주둥이 부분까지 구현을 다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여러분들이 아직 좀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근데 요거는 이제 뒤에 다른 우리가 예제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게 하나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되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려놓은 거는 디자인 변경에는 대응이 안 되는 방법으로 사실 그리긴 했어요. 요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그럼 지금까지 된 걸 한번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병 주둥이 쪽에 가셔서 요 라인을 마저 하나 그리면 이렇게 라인을 하나 마저 하나 그리면 면적이 형성되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면적이 채워집니다. 그죠? 이거 이제 실제 어떻게 보이는지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네. 피니시 스케치 버튼 누르고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빠져나가 보면 이렇게 도면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제 3D 명령어를 오늘 이제 처음 써보는 건데요. 크리에이티브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리볼브라고 돼 있어요. 리볼브. 이렇게 마우스 가만히 올려보시면 여기 설명도 떠요. 이건 어떤 중심축을 두고 단면 프로파일을, 섹션 프로파일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이렇게 생성 방법이에요. 여기 두 번째 아이콘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리볼브 한번 눌러보시면 자, 원점 중심에서 우리가 그 스케치를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중심축을 감지해서 알아서 리볼브를 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리볼브 작업할 때는 섹션 프로파일 셀렉트 여기 대화창 보이죠? 셀렉트 누르셔가지고 자, 요 면적을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엑시스 이거는 이제 리볼브 엑시스죠. 리볼브 엑시스를 클릭하시면 타입은 앵글, 뭐 투, 풀 이렇게 있는데 앵글이나 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앵글로 선택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필 앵글 360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귀찮다. 그런 조건 없다. 그럴 때 그냥 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형태가 돼요. 주둥이는 아직 없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죠. 아니, 병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 어떻게 이게 병이 됩니까?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솔리드예요. 솔리드여서 내부가 꽉 차 있어요. 네, 꽉 차 있기 때문에 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모디파이 탭에 가보시면 여기 세 번째 아이콘에 쉘이라는 게 있습니다. 쉘. 쉘이라는 건 이제 외피를 만드는 기능인데요.
쉘은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는 외피를 만들 때 조건이 있어요. 오프닝, 개구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껍데기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겠죠. 개구부 하나만 지정해 주면 돼요. 쉘 명령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맨 위에 faces bod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지금 방금 만들어진 요 솔리드의 맨 윗면 여기를 딱 클릭해 주시면 뭔가 치수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쉘 thickness, 그러니까 이제 이 쉘이 될 개체의 이 외피 두께를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한 0.7mm 정도 입력을 해주시면 다시 0.7mm예요. 0.7mm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디렉션 해가지고 인사이드로 쉐어링 할 건지 아웃사이드로 쉐어링 할 건지 아니면 원래 솔리드의 스킨 기준으로 해서 both 0.35mm씩 안팎으로 두께를 만들 건지 이걸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사이드로 할게요. 그래서 OK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두께를 가진 솔리드가 형성이 되는데 요거는 들여다보면 내부가 비었습니다. 이렇게. 재밌죠? 교수님, 죄송한데 면적 선택해서 네. 돌려서 3D로 만드는 것부터 다시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리볼브를 하시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돌린다 그랬죠. 요거는 왜냐면은 스케치가 원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원점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 누르면 선택을 해제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로파일은 회전시킬 회전시킬 단면적을 클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리볼브 엑시스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정된 축 혹은 좌표축을 선택하시면 돌아가죠. 이렇게. 이때 타입을 풀로 놓으셔도 되고요. 앵글로 놓으셨을 때는 360으로 잡으시는데 이게 360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360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렉션은 원사이드예요. 예. 이제 원사이드라는 거는 이제 섹션 프로파일 기준으로 한쪽으로 돌릴지 양쪽으로 돌릴지 뭐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지금 의미 없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솔리드 바디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쉘 오프닝이 될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두께는 인사이드 방향으로 0.7mm, 0.75 0.75 주시면 1mm가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두께가 형성이 되면서 내부가 들여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스케치가 다 완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형태를 만들었느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시 스케치 작업으로 돌아가긴 할 건데요. 지금 맨 아래 보시면 뭔가 이렇게 레코드바 같은 형태의 하단에 무슨 UI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작업해 온 컨스트럭션 히스토리예요. 작업 내역인데 잘 보시면 맨 앞에 스케치 작업을 한 내역이 있고요. 그죠? 두 번째 리볼브 작업을 한 내역이 보이고요. 세 번째 쉘 작업을 한 내역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더 바를 여러분들이 드래그 하시면 쉘 작업을 하기 직전 우리가 리볼브를 통해서 솔리드 바디가 형성된 시점, 그보다 한 단계 더 앞으로 가면 스케치 작업만 끝난 시점까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스케치가 안 보이는 이유는 솔리드가 형성되고 나면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켜주시면 스케치가 보여요. 자, 그럼 작업이 진행되어 온 내역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작업 내역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0.75mm를 줬기 때문에 두께가 너무 두껍다 혹은 너무 얇다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이 쉘 히스토리 내역을 스택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에 줄이 3개가 표현이 되면서요. 이 작업 내역 지금 편집 중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소하고 다시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0.6mm 이런 식으로 치수를 변경하게 되면 오케이 해주면 전체 작업 내역에 변경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작업 내역이 일괄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리볼브로 가서요. 자, 리볼브로 가게 되면 여기 에디트 피처 해가지고 내용은 사실상 리볼브의 대화 상자죠. 여기다가 180도를 입력해 볼게요. 180도. 이렇게 반만 만들겠어요. 반만. 자, 반만 만들고 나면 지금처럼 쉘이 이상하게 되죠. 그죠? 쉘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요. 왜? 반만 만들어진 거에다가 병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한쪽 벽이 이렇게 막힌 형태로 나와요. 다시 쉘 피처, 이거 하나하나를 피처라고 그러는데 쉘 피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맨 위에 페이스 바디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X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새로 지정합니다. 자, 이 옆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병이 절반이 이렇게 안이 파진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명령어 3개밖에 쓰지 않았지만 작업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정한 대상이나 그다음에 입력한 값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게 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리볼브 가셔서 자 180도로 360도로 다시 입력을 해주시고 자, 쉘 쪽에 노란색 표시가 떴어요. 쉘 이 피처에 노란색 표시가 떴는데 뭔가 지금 앞전에 변경한 것 때문에 시간 순으로 뭔가 오류가 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쉘 피처를 다시 클릭하셔서 자, missing face body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지정했던 대상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자, 다시 윗면 지정하시고요. 다시 치수 지정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퓨전의 디자인 변경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자인을 구현을 해보게 되면 변경이 굉장히 잦고 수시로 바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최초의 설계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당시에 이제 스케치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히스토리의 순서를 결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어, 향후에 변경에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비례라든가 뭐 볼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예전 작업 내용을 수정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스케치 그 피처가 있죠. 이 스케치 피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스케치 작업을 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하나 심었어요. 파라미터를 다이아메터라는 파라미터를 심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병 사이즈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군요. 예,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2mm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 80mm라고 변경을 했을 때 결과가 반영이 안 돼요. 왜 안 될까? 단순하게 우리가 파라미터만 설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스케치를 자세히 보시면 이 까만색 이렇게 블랙 솔리드 라인으로 표현된 부분들은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변경 가능하도록 우리가 스케치를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변경이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 2개의 보조선을 픽스 시켜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픽스 시켜놓은 것들을 언픽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컨스트럭션 라인은 센터 라인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언픽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동 가능하겠죠? 이동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보조선을 움직일 때 변경이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첫째, 파라미터로 원의 지름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 스케치가
그 변경이 대응 가능한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논리적인 조건을 따져봤을 때, 논리적인 조건을 따져봤을 때, 일단은 지름이 어떤 특정한 상수에 의해서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디멘전만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움직여보면 이제 드디어 움직여요. 방금 전 상태에서 우리가 파라미터로 지정한 지름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이 상태에서는 병의 지름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극단적으로 그러면 지름을 많이 키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작업에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고려할 부분이 좀 생기죠. 왜? 병 주둥이 쪽에서 병 가장 측면, 지름이 가장 큰 부분으로 내려오는 요 구간이 변곡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의도한 거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의도한 거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변곡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탄젠트 컨스트레인츠를 걸어가지고 구속을 시켜줘야겠죠. 구속을 시켜주면 문제가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하게 돼요. 왜냐면은 너무 강력하게 구속 조건이 여기저기 걸려 있어서 논리적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 까만 라인은 절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위쪽의 공류를 우리가 보수적으로 수용하고 방어하고 아래쪽에 변곡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안 되죠.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이쪽이 지금 탄젠트가 걸려 있고 이 끝도 탄젠트가 걸려 있으면 이 전체 이 S로 이어지는 이중호의 수평거리는 동일한 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 반지름을 구속시키지 않고 풀어주는 겁니다. 작은 호의 반지름만 10mm로 허용을 하고 아래의 큰 호는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면 아마 이때는 움직일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호를 아래쪽에 있는 이 호를 변곡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지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 시도해 보죠. 네, 가능하네요. 그럼 여기서 키 피처는 뭐였냐면 병 주둥이까지 이어지는 이중호에서 큰 호의 반지름 부분이 키 피처였던 거예요. 이 부분만 우리가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병의 지름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디멘전 작업을 해가지고 자,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를 다시 한번 지정해 줄게요. 다이아메터 나누기 2. 지금 31mm로 돼 있죠. 그럼 파라미터 변경에 반응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62mm로 돼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70mm로 변경했을 때 변경 가능하네요. 자, 스케치가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만 향후에 여러분들이 치수를 변경할 때 전체적인 형태의 틀을 건드리지 않고 부분적인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피니시 스케치해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볼게요. 자, 요게 65mm인 경우 혹은 80mm인 경우 혹은 45mm인 경우 자유롭게 대응이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기말까지 진행하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실제 구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 놓으셔야 중간중간 이제 체크 과정이라든가 크리틱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발견된 문제 혹은 어떤 본인의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과도한 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스케치에 대한 구속 조건 그 설명을 좀 하면서 구속 조건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제 논리적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포 관계라든가 선후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변적인 부분을 만들려면 어떤 부분의 변수를 자유롭게 풀어줘야지 변경이 가능한지 요거를 조금 따져가면서 드로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스케치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혹시 단축키 사용도 따로 있나요? 단축키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네, 단축키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기본만 따지면 이게 마우스 올려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네. 거기 라인이라는 명령어 뒤에 가로치고 L이라고 소문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 단축키예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주로 이제 상단에 이렇게 툴바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단축키 대부분 다 있고요. 이제 없는 것들을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센터 포인트 아크 이런 것들은 없어요. 타젠트 아크 이런 거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접근하기 힘든데 나는 3포인트 아크보다는 센터 포인트 아크를 훨씬 많이 씁니다 라고 할 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조그만 아이콘 하나 있죠. 점 3개짜리. 이거 눌러보시면 핀 투 툴바 혹은 핀 투 숏컷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체인지 키보드 숏컷 해가지고 이거 변경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키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꾸거나 혹은 아예 그 단축키로 접근하는 거 싫고요. 저는 그냥 툴바에 꺼낼래요. 그러면 이제 핀 투 툴바 하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예제들을 통해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쓰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할 테니까 그거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늘 예제는 조금 그 일반적으로 실제적으로 쓰이는 사례를 좀 얘기를 하느라고 좀 복잡한 걸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3D 솔리드 생성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진도가 나갈 텐데 그때는 파라미터 쓰는 게 지금보다는 조금 쉬울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대신에 부탁인데 집에서 관련 영상도 좀 보시고요. 이 퓨전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참고할 만한 이 참고 자료들이 도처에 널렸어요. 퓨전이라는 툴이 최근에 각광받는 툴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이런 강의 영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도 보면은 굉장히 풍부하게 자료들이 많아요. 그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상에도 이 퓨전 강의에 대한 부분이 동영상으로 대략 한 80여 편 넘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그것도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습할 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이렇게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3D 툴 치고는 시스템이 막 힘들 정도로 막 부하를 걸거나 이렇게 헤비한 툴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죠. 그런 것도 장점이고 해서 쉽게 다룰 수 있는 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소일거리 삼아서 한번 만져보세요. 계속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